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등에 잇따르면서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 화염병 테러 혐의로 체포된 한인 포련 킴 씨는 루이지 만조니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다는 그래프를 공유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10,000명의 직원 해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경 2명이 근무 중 일부러 바디캠을 끄고 여성을 성추행하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천입니다. 최근 강경한 이민법 시행으로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폰 검사, 무작위 수색, 입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해외여행조차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권자들조차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에게도 심층 질문과 전자기기 검사 등을 진행하면서 강화된 심사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사는 주로 복수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케일린 리베라는 카리브해 퀴라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노스캐롤라이나 샬럿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 과정 중 제지를 당했습니다. 리베라는 미국과 콜롬비아 복수 국적자이자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 상임 고문을 지낸 바 있습니다. 리베라는 입국 심사 도중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돼 여행 목적과 일정에 대해 신문을 받았고 가방까지 수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라는 USA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불안감이 너무 컸다며 혹시 몰라 입국 전 소셜미디어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 얼굴 인식 기능도 꺼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는 입국심사관들은 지금 당국으로부터 입국자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며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시민권자나 합법 비자 소지자들도 얼마든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는 레바논 출신의 브라운대 라샤 알라위 교수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다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된 바 있습니다. CBP는 그녀가 무장 테러 단체 헤즈볼라 대원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휴대폰에 관련 영상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알라위 교수는 헤즈볼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은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H-1B 소지자를 둔 대부분의 테크 기업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학생 및 H-1B 비자 소지자에 대한 심사가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입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학생, H-1B, 여행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 심의관 질의에 답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테슬라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한인 폴현 김 씨는 지난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를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루이지 만지오니를 지지하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춘 고의적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테슬라 차량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까지 가한 반이스라엘 운동가 30대 한인 남성 폴현 김 씨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브라이언 톰슨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암살범 루이지 만조네의 팬이라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26세인 만조네는 작년 12월 4일 미드타운 맨하탄 호텔 밖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톰슨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뉴욕주에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식통은 김 씨를 수사한 결과 김 씨는 피고인이 된 살인범 루이지 만지오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폴 김은 라스베거스의 한 테슬라 수리센터를 겨냥해 차량 5대에 화염병을 던진 뒤 일부 차량에 총격까지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이스라엘 활동가인 김 씨는
범죄 현장 근처에 보안 카메라를 쏘기 위해 소총을 사용하는 모습이 촬영된 후 테슬라에 총을 겨누고 폭탄을 던졌습니다. 당국은 이번 공격이 차량의 리튬 배터리 중 하나를 폭발시키면서 격렬한 불길로 변했으며 테러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량의 창문이 깨졌고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저항하라를 포함한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 수많은 총기와 총기 부품이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동료는 그를 정치적으로 열정적이고 소셜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 편향을 홍보하는 착한 사람이라며 김 씨의 체포에 대해 모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라스베거스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폴 김을 방화, 총기 사용, 화염병 소지 등 총 15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말 이후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매장을 겨냥한 공격이 10건 이상 보고되며 연방수사국 FBI와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이 본격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들 사건을 국내 테러 가능성으로 보고 정밀 분석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 정부 하에서 수백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았다는 충격적인 그래프 공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주말 위스콘신에서 열린 랠리에서 비시민권자가 무분별하게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작업을 함께 수행해온 친구이자 동료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가 함께했는데 그는 무대에 오른 직후 새로운 비시민권자 사회보장 번호 발급 현황이라는 대형 그래픽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라시아스는 우리는 사회보장제도의 전체 구조를 분석해 사기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 회계연도에는 약 100만 명의 비시민권자가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았으며 2025 회계연도에도 약 100만 명 정도 발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는 사회보장국을 포함한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 및 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주 도지는 120세 이상으로 등록된 약 700만 개의 사회보장 계정을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2천만 명의 사망자가 여전히 생존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머스크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비시민권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사회보장 번호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진위 여부를 놓고 파장이 예상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지출 감축을 목표로 대규모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보건복지부가 1만 명의 직원 해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감축하지 못하면 미국이 침몰한다고 경고하며 국제개발처를 해체하는 등 연방정부 지출 감축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목표는 현재 2조 달러의 적자를 1조 달러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은 27일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관료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자원만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소속 직업 수십 명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구조조정 계획의 여파로 어젯밤과 오늘 오전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인력 감축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국, 국립보건원,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 소속 직원이 총 8만 2천여 명이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1만 명을 해고해 연간 18억 달러의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칼리프 식품의약국 전 위원장은 링크드인을 통해 우리가 알던 FDA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품 개발 및 안전성 검증에 나서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해고됐다고 비판하며 역사는 이번 결정을 큰 실수로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케네디 장관은 1만 명의 직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1만 명의 직원이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식품의약국 FDA에서 3,500명,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2,400명, 국립보건원 NIH에서 1,200명,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CMS에서 300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뉴욕시 경찰관 2명이 근무 중 일부러 바디캠을 끄고 주거지에 강제 침입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유죄 판결 시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현우 기자입니다. 뉴욕시 경찰국 소속 경관 2명이 근무 중 바디캠을 끄고 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현금을 훔쳐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작년 7월 뉴욕시 퀸즈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의도적으로 바디캠을 끄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도망친 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911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있던 두 경관은 태연하게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27세 저스틴 맥밀러 경관과 24세 저스틴 콜론 경관은 유죄 판결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2급 및 3급 강도, 강제추행, 경범죄 절도, 공무상 불법행위 사건 등 총 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경관이 피해 여성으로부터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훔쳐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카츠 검사는 이번 사건의 혐의는 뉴욕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온 뉴욕시 경관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의도적으로 바디캠을 끄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 역시 성명을 통해 뉴욕 경찰관들은 최고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어떤 경찰관이든 시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두 경찰관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오는 4월 28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롱스의 유나이티드 차터 하이스쿨에서 수업을 듣기 전 학생들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 한 단계를 거칩니다. 학생들은 파우치를 가져와 그 안에 전화기를 넣어놓게 됩니다. 파우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하루 종일 눈에 띄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학습 시간을 늘리도록 한다고 이 학교 교장은 밝혔습니다. 또 교사 입장에서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1대1 지도나 소규모 그룹 지도에 집중도가 더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하루 8시간 동안 휴대전화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효과와 도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뉴욕주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 정책 시행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뉴욕주에 위치한 모든 공립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벨투벨 정책을 4월 초까지 통과해야 하는 새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시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세계 최대 의류 리테일러 중 하나인 H&M은 올해 모델의 디지털 쌍둥이 3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아바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탐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이전시와 모델 등 업계의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이 이니셔티브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델은 디지털 쌍둥이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 모든 브랜드에서 일하고 모든 캠페인 제작과 마찬가지로 매번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H&M의 발표는 이미 많은 근로자의 경력이 불안정한 패션 산업 내에서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가격 인상을 우려한 미국 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듯 일부 자동차 매장들은 관세 발효 전에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늘리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등 고가 차량을 미리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포어스 글로벌은 3월 미국 신차 판매량이 145만 대를 넘어 전월에 비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관세 발효 후 신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브랜드는 이미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4세의 나타샤 사다와 그녀의 두 딸
8세 다이애나와 5세 데보라는 토요일 미드우드 퀸틴 애비뉴 옆 오션 파크웨이를 걷다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4세 아들 필립은 중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브루클린 커뮤니티는 이 사고와 관련해 과속 운전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과 도로 안전 옹호자들은 어머니와 두 딸이 사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과속 또는 신호 위반 카메라 티켓을 6장 이상 받은 사람은 누구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장치가 운전자가 지역 속도 제한보다 시속 5마일 이상 주행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연방 지원금 삭감에 나선 가운데 이로 인해 뉴욕주의 공공보건자금 3억 6천만 달러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 지원국은 4천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의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지사실의 분석에 따르면 주 보건국 예산이 삭감될 경우 질병 발병 대응, 병원 및 요양원 감염병 예방 조치 등 공중보건 핵심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외곽에 있는 몽고메리 타운십은 차량들의 무모한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 도로 확장과 함께 새로운 곡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교통 이니셔티브에 따라 도로는 주택가를 따라 곡선 도로선이 형성됐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달리는 과속 차량들로 인해 스피드웨이가 되어버린 도로에 수많은 불만과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도로 설치가 좋은 해결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기 바랍니다.